먼저 원의 방정식부터 간략하게만 복습을 해봅시다. 자, 일단 원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원은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죠. 점들의 집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점의 흔적, 자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 기본적인 내용은 조금 기억이 그래도 잘 나실 것 같아.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의 자치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을 다 찍으면 우리 초등학교 때 컴퍼스로 원 그려봤는데 그 점의 흔적들이 이렇게 되겠죠.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두 가지입니다. 한 점으로부터 얘가 중심이 되겠고 중심은 주로 우리가 라지 C로 많이 쓰죠. 그 다음에 거리가 일정하다. 일정한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하지. 레디어스의 앞글자를 따서 보통 스몰 r로 많이 쓰고 자 그럼 이걸 평면 직교좌표에 XY의 관계식으로 표현하는 게 지금 이 단원이지 해석기하기라고 했고 간단합니다. 원이 이렇게 있다. 그럼 이 원을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공통된 기준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대충 이만한 원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 그럼 이걸 정확히 좌표축에 데려와서 중심과 반지름을 기준으로 표현을 할 거야. 그럼 중요한 게 중심 그리고 반지름이 있겠지. 그럼 이게 점의 자치니까 모든 그게 점의 자치가 원이 됐든 직선이 됐든 이차함수가 됐든 다 똑같습니다. 그 점을 일단 x, y라고 두고 이 둘의 관계식 구해내면 돼요. 그럼 이 원위의 점이 무수히 많잖아. 무수히 많은데 어떤 점을 잡더라도 이 점까지의 거리가 다 r로 똑같이 나와야 되겠지. 그걸 관계식으로 표현해 볼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 거리의 제곱이니까 루트는 없고 그러면 거리의 제곱이니까 r의 제곱 나오면 되겠죠. 이걸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표준형이라고 하는 건 중심이랑 반지름이 그냥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애들. 자, 이게 지금 중심이 A, B고요. 반지름이 R인 원을 나타내는 거지.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중심이랑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식도 꾸며낼 수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하나만 볼게. 중심이 1,3이다. 반지름은 2다. 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식이 x 중심의 x좌표, y 중심의 y좌표. 그러면 x 1의 제곱, y 3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다 기억납니까? 나죠. 자, 이걸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하고 근데 이 원을 전개를 하면 결국 x제곱 그리고 x의 1차항 상수항 y제곱, y의 1차항 상수항. 그럼 x제곱, y제곱이 나오고 x에 관한 1차항이 있을 거고 y에 관한 1차항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다 c로 쓰면 미지수 3개로 표현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쭉 전개해서 방정식 형태로 표현한 이걸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일반형의 특징 중에 기억하셔야 되는 건 원이 되려면 x제곱, y제곱 개수가 어떻게 돼요? 같아야 되겠지, 반드시.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이게 일단 원이 되기 위한 조건. 같지 않으면 원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걸 전개하면 항상 x제곱, y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이런 전개된 식을 봤을 때 원이 되려면 제곱의 2차항의 개수는 같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 일반형은 현재 교육과정에서 크게 중요하진 않아. 우리가 이렇게 나온 애를 이렇게 바꿀 수만 있으면 돼. 바꾸시고 이제 중심 찾고 반지름 찾아내실 수 있으면 되겠고 자, 그럼 아주 간단한 문제 한번 해봅시다.
828번. 너무나 쉽죠. 자, 이거 중심이 몇 콤마 몇인가요? 얘가 0이 되는 x값 찾아주시면 돼. 2. 얘가 0이 되는 y값 마이너스 3. 반지름의 제곱이 16이니까 반지름은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 더하시면 3 나오겠네. 자, 이 정도 전혀 문제 없지? 그다음에 반대 방향도 한 번만 볼게. 중심이 0,1이고 반지름 2. 2인 원의 방정식. 자, 그럼 x-0의 제곱이니까 그냥 x제곱, y-1의 제곱,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것도 이번에 간단히 있지. 여기는 그냥 맞으라고 내는 문제죠. 맞으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정리하는 거 한 번만 해볼게. 835번 국제고로 볼게요. 우리가 이미 2차 함수 같은 걸 많이 해봤으니까 얘로 완전제곱식을 만들면 x-5의 제곱이 필요하죠. 그럼 없던 25가 나오니까 빼기 해주셔야 되고, 얘랑 얘로 완전제곱식 만들면 y-3의 제곱 빼기 9. 자,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34 넘기면 34, c 넘기면 이렇게 되지. 자, 그럼 뭐 다 구한 것 같아. 중심은 5,3이니까 얘가 그대로 A, B가 되겠고 34-C가 반지름의 제곱자리인데 반지름이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1 나오면 되죠. 자,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얼마 나오니? 41 나오나요? 네, 41 나오죠. 자, 아마도 여기는 뭐 제가 볼 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뒤로 넘겨서 849번 정도를 한번 볼게요. 원이 되기 위한 조건. 자, 다음이 원을 나타내도록 하는 상수 K 값을 구해주세요. 이거는 이렇게 나열된 식을 일반형, 정리된 식을 표준형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표준형으로 바꾼 후에 반지름 제곱자리가 음수가 되면 만족시킬 수가 있을까? 없겠지.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간단합니다. 반지름이 양수가 나오면 돼요. 그럼 이 식을 일단 정리를 해야 돼. 자, 얘랑 완전제곱식. 그 다음에 얘랑 완전제곱식. 자, 그러면 x, y에 관한 2차식이 이렇게 있겠고, 이거 넘겨주시면 13 플러스 k죠. 이쪽이 반지름의 제곱자리인데 그럼 13 플러스 k가 양수가 나오면 되겠지. 그러면 k는 마이너스 13 초과가 되겠네. 자, 됐습니까? 여기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이제 857번 같은 문제인데 이건 제가 아마 영상 강의를 남겨놨을 거예요. 그죠? 남겨놨으니까 좀 참조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74페이지로 넘겨볼게. 이제 원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 볼 텐데, 조건이 주어진 경우에 원 구하는 거. 자,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이제 X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 이런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건 직접 그림을 그려보면 간단한데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여기서 접할 수도 있고 여기서 네 가지가 가능하죠. 이렇게 접한다라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접하면 특징이 중심이 가장 중요한데 원래 중심은 A, B라고 둬야 되지. 근데 얘는 A, B라고 둘 필요가 있을까? 이 거리가 같겠죠. 그러면 중심을 A, A라고 둘 수 있고 근데 얘는 반지름, 이게 반지름인데 이 길이도 그대로 A지. 정확하게는 뭐 절대값 A가 될 거야. 그럼 이 원을 어떻게 꾸며낼 수 있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데 그 중심이 1사분면 위에 있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미지수 한 개를 이용해서 표현 가능하죠. 맞습니까? 근데 X축, Y축에 접하는데 2사분면에 접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접한다라고 하면 이건 X좌표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음수죠. Y좌표는 양수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 길이는 같아야 되니까 제가 만약에 X좌표를 마이너스 A라고 하면 Y좌표는 플러스 A라고 쓰면 되죠. 근데 반지름은 여전히 A지. 됩니까? 갑자기 피곤해 보이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 미지수 한 개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고 만약에 3, 4분면에 접한다. 3, 4분면에 접하면 똑같은 방식인데 자, 이 점은 X좌표도 음수, Y좌표도 음수죠. 그러면 이렇게 둘 수 있겠지. A를 양수라고 하면. 그리고 반지름은 절대값 A니까 결국 제곱을 하면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한 문자를 쓸 수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뭐 여기 이렇게 접한다. 그림이 좀 엉망인데 얘는 X좌표는 양수지. Y좌표는 음수. 만약에 X좌표를 제가 A라고 하면 Y좌표는 마이너스 A가 되겠지. 자,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이게 일단 미지수를 최소로 표현하는 요령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가장 기억하셔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특징이 있어. 그 중심이 이 위에 있거나 이 위에 있어야겠지. 이거 기울기 얼마일까? 1이겠지. 왜냐면 여기 있는 모든 점은 이 거리가 같을 테니까. 맞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중심이 어떤 곡선 위에 있고 X축, Y축에 동시에 있다라고 하면 얘랑의 교점을 찾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교점을 찾는 게 제일 좋고 그러면 우리가 좀 연습을 해봅시다. 어떤 원이 X축에 접한대 라는 조건이 있다라는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X축에 접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원이죠. 뭐 이런 식으로 접할 수도 있고요. 그럼 얘는 중심은 일단 A, B라고 둬야 될 것 같아. 근데 반지름이 뭘까? 중심에 무슨 좌표랑 반지름이 같지? Y좌표. 이렇게 그려진다면 Y좌표의 절대값이랑 같겠죠. 근데 어차피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이쪽은 그냥 B제곱을 쓰시면 되겠지. 그럼 미지수가 두 개라는 게 포인트고 관계식 두 개만 있으면 구해낼 수 있겠지. 있을 것 같고 제가 지름의 양끝이 주어진 경우 뭐 이 정도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지름의 양끝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A랑 B가 지름의 양끝이다. 그럼 이 둘의 중점이 그대로 원의 중심이 되겠고 이 길이의 절반이 반지름 되겠죠. 그럼 충분히 원 구해내실 수 있을 것 같고 차차차
그러면 879번 정도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원이 있는데 2,4를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두 개가 있다. 왜 두 개가 있는지 제가 한번 그려볼게. 자, 여기를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작은 원도 예상해 볼 수 있지만 이렇게 크게 접하는 원도 있겠죠. 이렇게. 네, 맞습니까? 자, 근데 일단 1사분면 위에 있는 이 점을 접하기 때문에 중심이 이쪽이나 이런 쪽에 올 수는 없지. 중심은 반드시 1사분면 위에 있을 거예요. 어디 위에 있다라고 했냐면 아까 y는 x 위에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이 중심을 어떻게 둘 거냐? a, a라고 두셔야지. 최소의 미지수로. 그 다음에 반지름은 절대값 a로 두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그럼 식을 세워볼게. 이게 중심이 1사분면 위에 있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최소의 미지수로 표현한 건데 얘가 2,4를 지난다라고 했어요. 그럼 2랑 4를 집어넣었을 때 성립해야 되지. 자, 그럼 정리를 좀 빠르게 할게. 이쪽에 2a제곱, a제곱 나오니까 a제곱 하나만 남고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a니까 마이너스 12a 4, 16 더했으니까 20. 자, 그럼 a는 2 또는 10이 나오겠지. 2 또는 10이 나올 겁니다. 2일 때가 이렇게 작게 그려지는 원이고 10일 때가 이렇게 크게 그려지는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원의 둘레 길이 합을 물어봤으니까 이때는 지금 a 값이 그대로 반지름이지. 2일 때는 둘레가 4파이, 20파이. 그럼 둘이 더하면 24파이 나오겠죠. 자, 됐습니까? 제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는 조금 이따 친구들 오면 같이 할 텐데 지금 당신이 어디를 먼저 풀어보시면 될 것 같냐면 828부터 지금 다는 못 풀 것 같아요. 828부터 865 짝수번만 딱 20분 정도만 드릴게. 한번 풀어보시오.